네, 안녕하세요. 벌써 매장 판매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챕터 2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챕터 1에서는 뭐에 대해서 주로 배웠었죠? 그래요. 이제 매장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챕터 2에서는 직접적인 상품에 대해서 그 기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세분화시켜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매장에서 어떻게 판매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유형에 따른 기능 및 효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상품의 유형 그리고 그 기능의 효용 분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다. 그 분석 체계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그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품 기능은 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고관여, 저관여로 나뉘게 된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관여를 많이 하면은 고관여가 될 거고요. 관여가 적다라고 하면은 저관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좀 더 비싼 제품 그리고 소비자 맞춤에 의한 제품, 맞춤 제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관여가 될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이제 필기도 사무용품 또는 과자 이런 것들 다양한 제품들 그냥 마트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저관여 상품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한 번 더 좀 이따가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효용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특징과 소비자 판단에 따라서 실용적 구매 상품과 쾌락적 구매 상품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상품 특징 그리고 그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인가 또는 그냥 그 소비자가 내 즐거움을 위해 구매를 하는 상품인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렇다면은 좀 더 중점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우선 관여도에 따른 상품 기능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기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적 혜택과 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고 있고요. 상품의 선택의 중요 정도와 구매 상황이 미친 영향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로 분류를 시킨다. 한마디로 상품을 선택하는데 그 중요 정도와 그 다음에 구매 상황이 미치는 영향,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관여 그리고 저관여 상품으로 나눠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관여 상품부터 한번 봐야겠죠. 고관여 상품이란 결국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비일상적으로 구매할 경우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에게 반지 또는 목걸이 선물해 주려고 해요. 이게 일상적으로 막 구매를 하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특별하게 저는 이걸 사고 싶어 이런 제품에 이런 조금 디자인 이런 걸 원해요 하면은 그쵸, 이거는 딱 한 번 하나만의 여러분 하나의 반지 또는 목걸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쌤 같은 경우도 차를 맨날 사는 게 아니에요. 차를 한번 딱 사러 가면은 전 시트는 이거, 힐은 이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는 이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여 상품, 한마디로 자주 구매하는 게 아닌 사용 구매 용도가 조금 적은 비일상적으로 발생할 때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매 상황은 선물을 하거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연관이 깊다.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를 했죠. 선물을 할 때 여자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한다거나 또 쌤이 고가의 차량, 그쵸?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이런 차량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연관이 깊은 게 이제 고관여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상품 정보를 탐색을 하고 특정 브랜드 선택 또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여러분들 여자친구에게 이제 반지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해요. 아무거나 선물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는 이렇네, 저 브랜드는 어떻네. 여러분들이 정보를 미리 탐색을 하고 이건 몇 K는 얼마고 몇 K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탐색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거고 그 브랜드의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예측하여 판매 전략을 구축을 해야겠죠, 당연히. 한마디로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고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소비자는 저런 거를 원하네, 요즘의 유행은 이렇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구매 빈도가 바뀌고 있네,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전략을 세우면 되겠구나 라고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저관여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관여 상품이란 결국에는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구매 의사결정이며 치약, 칫솔같이 이렇게 하지만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가 없어요. 가격에 의하여 제품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와 연관이 깊다. 여러분들이 직접 치약, 칫솔을 많이 구매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쌤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할 때 굳이 치약을 이렇게 비싼 걸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하나에 10,000원짜리 이런 걸 살 필요가 있나? 가끔은 그렇게 합니다. 쌤은 가끔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를 굳이 찾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네,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네, 할인을 하거나 가격이 좀 더 싼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그냥 나와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고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저관여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즉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필품의 구매 그리고 관련된 상품을 저관여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펜이 가격이 올랐어요. 막 1,000원, 2,000원이 올라버렸어요. 여러분 구매를 합니까? 물론 구매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이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다른 펜을 구매를 한다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맞춤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그쵸? 그렇다면 가격에는 덜 민감하겠죠? 가격이 올라도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관여와 저관여를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관여도를 분석하여 판매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비자 판단에 따른 상품 효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 상품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소비자의 피드백이겠죠? 소비자의 의견,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할 거예요.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효용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용적으로 구매한 상품, 쾌락적으로 구매한 상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구매 상품부터 볼게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호소하는 상품으로, 한마디로 합리적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필요로 한 것인가, 정말 이거 지금 내가 사용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상품의 1차적인 속성인 제품의 속성,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가격을 통한 목적 구매를 지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의 속성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맞춰져 있나?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이거는 딱 보니까 이런 정보, 이거는 사양이 이 정도네, 이 정도네.
그리고 가격을 통한 목적 구매. 내가 필요한 이 제품들의 특성에서 이게 가장 싸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지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품 구매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능 그리고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 가치와 효용성을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필요한 상품 중에서도 정말로 가격대가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치약이 없어서 마트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가격이 싸면서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구매하게 되겠죠. 당연히 마트에 갔는데 무조건 비싼 걸 사게 됩니까, 치약을? 아니죠. 이건 싸면서 이거는 미백 효과까지 있네? 그렇다면은 쌤 같으면 그걸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효과까지 추가됐네, 싸면서. 그러면은 그걸 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실용적인 구매 상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쾌락적 구매 상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적 구매 상품이란 소비자의 감정적인 의사결정, 한마디로 내가 이걸 사고 싶다, 내가 이거 땡기는데, 이거에 감정의 호소를 해가지고 상품으로 구성이 되며 상품의 2차 속성이 자아 표현, 즐거움 등을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측면에 구매를 지향하게 된다. 페이스북에서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나의 쾌락적으로 내가 감정에 의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쾌락적 구매 상품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제품 구매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용적 구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가격 비교, 속성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걸 구매를 했지만, 쾌락적 구매 상품은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만족이 추구가 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적 가치를 충족하게 되면은 쾌락적 구매 상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카페를 갔더니, 여러분들 예로 카페를 갔어요. 그런데 맛있어 보이는 티라미수 케이크가 있네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굳이 이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샀다, 나의 감정에 의해 내가 먹고 싶어서 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쾌락적 구매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자동차부터 볼게요. 제품 특징을 보니까 이 제품은 람보 엑스긴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K5 그거예요. 관여도에 따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관여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랑 뭐? 고관여? 저관여였습니다. 그쵸? 쌤이 아까 차량은 뭐라고 했어요? 둘 다 고관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 특히 이 람보땡기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관여예요. 내가 무슨 힐을 어떻게 맞추느냐, 무슨 제품을 카본으로 하고, 또 이거는 뭐로 하고 하면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쵸? 이 땡 같은 경우에도 고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맞춤 제작, 시트는 무슨 가죽, 휠은 몇 인치, 이거는 무슨 기능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내가 다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는 전부 다 고관여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상품의 효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일상적인 출근을 위해 사용을 할 거예요. 출근을 할 때. 그렇다면은 람보땡기니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K5, 그쵸,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출근을 하는 거리가 20km다.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K땡은 실용적 상품이 되게 되고요. 이 람보땡기니 같은 경우에는 쾌락적 상품이 되게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내가 이걸 샀을 때 너무 딱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 않을까? 람보땡기니는
모두가 와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걸 구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쾌락적 상품이 될 거고, K땡은 그냥 내가 편하게 타기 위해서, 내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고관여지만 실용적 구매 상품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냄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땡 유명하죠? 태땡 그쵸? 한번 관여도에 따른 분석 볼게요. 이거 우리가 뭐 하나하나 관여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이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아니죠? 당연히 나와 있는 상품을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중저가의 그냥 냄비 같은 경우에도 똑같겠죠? 그쵸? 이렇게 저관여 상품이 될 것이고요. 이 상품 효용의 분석을 보면은 이거는 애매해요. 왜냐? 탭땡 나한테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 탭땡 보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막 그런 게 나는 온도를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그거야. 그렇다면은 실용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이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나도 한번 그냥 한번 구매를 해볼까? 그럴 경우에는 쾌락적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경계선이 정말 모호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선 쾌락적으로 좀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중저가 브랜드라는 것도 다른 선택안이 있었잖아요. 그쵸? 더 싼 제품의 선택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쾌락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같은 가격대에서 같은 효용을 내지만 더 비싼 브랜드, 더 비싼 가격대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쾌락적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저가 브랜드는 그쵸? 우리가 딱 필요한 거, 냄비는 뭔가를 끓일 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난 이거에서만 필요를 해. 난 이것만 써야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용적 상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의 분석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 금방 끝났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